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장애인 장애인 올림픽에 태권도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시켜야 된다 해서 사단법인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계 장애인 태권도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계속 언론에 홍보를 했어요. 언론에 홍보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급부에서 태권도 기득 태권 세력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 팔도 없는 장애인이 태권도 하면 창피하다고 하지 않겠어? 사람들이 그 태권도가 창피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올림픽공원에서 그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 장애인들이 그 휠체어를 타고 팔이 없고 청각 장애인들, 발달 장애인들이 거기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 우리나라 그 태권도 기득 단체들은 제가 대한 장애인 태권도협회 회장으로서 이제 단상에 앉았어요. 그럼 여기 이제 뭐 태권도 기득 태권도 그 단체장들이 있고 저도 앉아 있고 저쪽에 이제 뭐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뭐 회장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근데 제가 가서 악수를 청하는데 악수도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냐하면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냥. 예? 장애인 태권도협회 회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기획을 한 거예요. 기획을 해가지고 이거를 일단 사단법인화 시키자 해갖고 사단법인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를 등록 추진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내건 건 뭐였냐면은, 장애인 올림픽에 태권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순간 기존 태권도보다 더 태권도가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언론에서 그게 막 방영을 나간 거예요. 기자들이 막 오고, 이거 진짜 맞다. 왜냐하면은 장애인 태권도니까 어떻게 장애인 거기다 복지계, 교육계, 또 태권도계 범위가 더 크죠. 예, 그러니까 또 많은 그 선진국들은 그 장애인들 사랑합니다. 장애인들을 우리나라처럼 막 차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시범이 끝났는데 갑자기 미국, 그 캐나다, 호주 회장들이 벌떡 일어나고 저한테 와서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그제서야 이제 저 태권도 기득 단체들이 저한테 인사하면서 큰일 하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이제 도쿄올림픽에 장애인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후보가 있어요. 후보가 있으면은 항상 그 책사가 필요한 거예요. 책사. 그래서 제갈량이 유비를 만나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도전이 이성계를 만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이거는 음양의 원리인 거예요. 음양의 원리. 예? 그래서 우주는 조화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는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데 언제를 기다리느냐? 사람을 만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게 역사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익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공익. 보니까 국민공천제 시행에 관한 법률 범국민추진위원회. 이거 정말 공익이네. 그리고 그렇지. 공천을 정당이 주면은 정당주의가 생기게 되고 정당 적폐가 생기게 될 텐데, 이거 그동안 정당이 이것을 독점했잖아. 그 정당이 독점을 했는데, 그리고 정당에서 안 나온 사람들은 무소속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무소속. 그 무소속은 무시당해버려요. 그래서 투표 나갔다가 선거 나갔다가 거지 됩니다. 예? 완전히 돈만 날리게 되고.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맞네. 이거 맞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0만 표를 국민 추천 용지를 우리가 투표 용지처럼 그걸 발행받아가지고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받든지 직접 신분증을 가서 받든지 받아가지고 그 추천을 30만 표를 얻은 사람은 그 사람은 1%가 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TV 토론에도 초청하고 선관위에서 증서를 주는 거예요. 증거. 국민 공천 증서 해가 그 국민 공천증 해서 국민 30만 명 이상이 공천을 하였기에 이 공천증을 드립니다. 요게 내용이 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공천제 시행에 관한 법률, 범국민추진위원회, 이거 금방 알아들을 겁니다. 정당에서 생각 있는 정당들, 그 의원들은 금방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아, 맞아. 나도 그동안 공천 받을 때 공천 헌금, 공천 비리, 뭐 공천 충성, 뭐 별의별 적폐가 다 있었는데, 아, 이거 맞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국민을 바라보게 돼 있고 우리가 국민에게 충성하게 돼 있어. 이거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의 재판을 받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국민공천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용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뭐 정의당이든 뭐 또 의원이 있는 정당들 또는 무소속 의원이든 이거 보면은 아, 맞아. 야, 내가 공천을 못 받아갖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야, 이거 맞아. 이거 정말 맞아. 이게 진짜야. 이게 진짜 국민 주권주의야. 그리고 지금 기득 국회의원들도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거 맞네. 그래, 그동안 공천 받으려고 그냥 진짜 충성하고 그 진짜 불공정하니 안 공정하니 싸우고 막 이런 부분들이 다 필요 없네. 이게 맞아.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언론이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도 언론이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국민공천제가 시행된다. 이걸 외친다. 이러면서 이 여론이 형성이 되고, 한쪽에서는 국민공천제 시행에 관한 법률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는 1000만 서명운동을 벌리는 거예요. 1000만 서명운동. 1000만이 서명하라. 1000만이 서명하라. 이거 1000만이 막 서명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서명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여론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진짜 하늘이 내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진짜 민심인 거지, 민심. 하늘이 내린 민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공천제 시행에 관한 법률 범국민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뿌리는 거야. 국회의원실에다가 뿌리고 국회의원 홈페이지나 이런데 계속 올리는 거예요. 글을 올려. 그러면 딱 보고 알아봅니다. 아, 이거 맞아. 이거 해야겠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 발의하는 순간, 또 이쪽에서 1000만 명 서명 운동하는 순간 이게 다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슈. 뉴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뉴스메이커가 돼서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돌면은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국민 주권주의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이 공천하겠다라는데, 그동안 국민이 공천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정당이 독점해 버렸는데,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민본이다. 나라의 근간이 국민이고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 라는 것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민본을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민공천제 시행에 관한 법률 범국민추진위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국회에서 발의, 그리고 1000만 서명운동, 1000만이 서명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공천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정치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정치인들만 정치할 수 있는 시대, 가짜 사이비 정치인들은 이제 정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 이제 기사를 한번 볼까요? 왜 사람들이 자꾸 정당에 들어와라라는 얘기를 하나 봅시다. 네, 여기 이제 이준석이라는 이 젊은 그 정치인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뉴미디어 본부장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준석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200억 있어야 대선 비용 감당, 국민의힘 와야. 그러니까 이준석 씨는 정치를 지금 잘못 배운 거예요. 정치를 잘못 배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으로 와라, 또 정당으로 들어와라 그러는 거죠. 정당에 들어가면 거기서 또 각종 파벌이 막 형성돼 있고 그 정당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당원이다, 이게 당규다, 당규의 명령에 복종해라 할 텐데, 그리고 200억이 있어야 된다?
아니 국민이 이제 국민 추천제가 국민 공천제가 생기게 되면은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냥 국민이 추천한 추천 용지를 30만 개 받으면 TV 토론도 나가게 되고, 예? 정당에 가서 충성할 이유도 없고, 공천 헌금 낼 필요도 없고, 예? 정당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국민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뭐 저렇게 사실 현수막을 걸고 뭐 저 투표 용지를 갖다가 보내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거 투표 그 선거 홍보 용지 그거 안 봐요, 사람들이. 예? 안 본다라니까요. 그거 안 봐요. 그 현수막 걸어가지고 그 현수막 보고 찍는 사람 없다니까요. 이미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민심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과거에는 언론이 개입해가지고 여론조사 기관이 개입해서 여론조사 의뢰기관이 개입해가지고 누구는 포함시키고 누구는 안 포함시키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불공정이 있는 거예요. 불공정이. 그런데 대통령 국민공천제, 국회의원 국민공천제에서는 국민이 공천하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선거에 돈이 없어지고 돈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진짜 정치에 뜻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서 국익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국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30만 표 이상을 30만 추천서를 받은 사람은 TV 토론에 나가기 때문에 이게 돈이 별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국민들이 추천했기 때문에 이미 국민들의 표심이 정해졌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1년 내내 365일 SNS 선거운동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SNS 선거운동을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예전에 여의도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자네 그 머리 좀 빌릴 수 있나 해가지고 제가 그 머리를 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이 진짜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도운 적이 있어요. 예? 그때 아주 큰 분위기를 제가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정치권에서 소문이 나니까 이게 그냥 막 서로 저를 매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매수. 돈을 보여주고 막. 그래서 제가 더러워서 내가 떠나갔는데, 예? 이게 뭐냐면 정치의 속성이 정치란 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정치의 속성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왕을 올려놓고 그 권문세족들이 다 헤쳐먹죠. 그쵸? 예?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불교가 부패가 되고 타락하면서 종교 권력이 종교 권력. 예? 종교 권력이 생겨갖고 왕의 그 자녀들이 승려가 돼놓고 출가를 해놓고 또 정치를 하는 거야. 예? 이런 일까지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정말 이 세상이 그냥 뭐 왕은 허수아비인 거예요. 조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무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인 정치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조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왕을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외척들이 다 헤쳐먹고 거기에 그냥 탐욕이 가득한 놈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다 빼먹는 거예요. 다 빼먹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당을 싫어하는 거예요. 정당을. 예? 그런데 거기 들어오라 그러잖아. 정당에 와. 내 정당에 와. 아이고 진짜 답답하네요. 이렇게 젊은 정치인이 뭐라 그래야 돼요? 젊은 정치인이 국민 공천제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국민 공천제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진짜 국민의 정치를 열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젊은 정치인이 윤석열 대선판까지 버틸 재산 없어. 국민의힘 합류 정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왜냐하면 정말 국민을 향한 끊임없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복궁을 왜 경복궁이라고 그랬나요? 국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그리고 정사를 펼쳐라. 경복궁이 된 겁니다. 네. 그 정도전은 끊임없이 국민을 생각했던 거예요. 국민을. 그러니까 피막골을 만들어가지고 양반들이 지나가면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예? 백성들이. 그러니까 뒷골목에 피막골을 만들어갖고 뒷골목에서 막걸리도 마시고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정도전도 거기에 거주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준석 이 정치인이 저는 국민 공천제를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국민 공천제를. 정당에 들어와라. 정당 정치하자. 이런 얘기는 안 어울려요.
네, 또 금태섭, 신당 창당 시사, 윤석열 들어올 수 있는 정당 만들어야. 다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이게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반기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창의력, 또 하나는 국민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데 한계를 부딪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 정치를 혁파시키고, 정당에서 금태섭 의원이 어느 정당에서, 그쵸? 자기가 소신껏 어떤 기표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은 정당 정치의 문제점을 굉장히 알 거다라는 것이죠. 정당 정치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국민 공천제를 이야기하면은, 그러면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네. 또 윤삼호 다함께 자유당 창당, 중앙당 창당 발기인데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저는 누가 뭐 저를 위해서 팬클럽을 만든다 그러면 난 제일 무서워. 왜? 아니 진짜 무슨 팬클럽 만들어 놓고 무슨 정당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냥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저는 윤석열 검사도 전 검사죠. 전 검사도 이거 굉장히 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네. 그래서 좀 생각을 달리해서 이분들이 다 함께 자유당을 하지 말고 국민 공천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국민 공천제.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는 이런 영상들을 이런 정당들, 이런 사람들한테 계속 보내서 이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아 맞네. 우리가 또 옛날 생각했네. 우리가 진짜 정당 생각만 했네. 그게 아니라 국민 공천제로 가자. 이렇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국민 공천제로 가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공천제를 통해서 거대 양당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씨는 이분은 그냥 살아있는 권력에 저항한 진짜 국민 검사로 남게 두세요. 국민 검사. 국민이 존경하게끔. 괜히 정치권에 끌어들이면은 정치 검사가 되는 거예요. 국민 검사가 정치 검사가 되는 겁니다. 이분한테는 모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뭐 어디로 들어와라, 정당으로 들어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꼭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공천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각 정치인들 홈페이지나 그 사이트 이런 또 유튜브에다가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거를 실행하게끔 이 영상을 계속 보내세요. 계속 보내면 사람들이 보고 이런 생각을 왜 못했지 내가?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아니 이런 방법이 있었네? 이렇게 되면서 군소정당 후보들부터 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군소정당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를 외치고, 그러다 보면은 생각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공천의 병폐를 누구보다 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국민공천제가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을 꼭 믿고 실천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